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멸종 위기식물을 보존하고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5가지입니다. 2가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책에 관한 것이고, 3번째는 정부의 공공기관 충남 도내 유치 현황을, 4번째는 KBS 방송국 및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은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립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9곳에 대한 충남도의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정책에 대해서 산업 분야별, 세대별 예산이 포함된 실행 계획과 사업 시행 후에 향후 기대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고위험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기준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이 집중되고 인구가 늘고 있는 충남 북부권의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과 그에 대비되는 인구 감소 지역인 남부권, 특히 청양, 부여, 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에는 청양, 부여, 금산, 서천, 예산, 태안과 공주, 논산, 보령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식과는 좀 다소 다르지만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소멸 위험 지수로 보면 충남의 태안, 청양, 부여, 서천, 금산 등 5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되고, 홍성, 예산과 당진, 서산, 보령, 공주, 논산 등 7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천안, 아산, 계룡 3개 시를 제외하면 충남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충남도의 경제활동 주력인 생산인구는 2013년 69.7%에서 2022년 67.7%로 2%만 감소했지만 2050년이 되면 48.5%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1만 9,800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충남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정 차원에서 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협약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도내 9개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행안부의 36개의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지역 특징을 살릴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는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으로 충청남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 계정을 확보한 상세 내역과 집행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지원 계정 각 시군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사업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 증가와 경제지표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충남도가 2022년, 2023년도분입니다. 418억 4,900만 원을 배분받았고, 금산군이 210억 원, 부여와 청양이 각각 168억 원, 논산과 서천은 각각 140억 원, 보령과 태안은 각각
126억 원, 공주와 예산은 각각 112억 원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사업 발굴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대응 전략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인구 감소를 막고 유지하고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영 방식 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대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2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9개 시군은 그동안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균형발전 기금을 지원받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신활력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농촌 협약 사업 대상지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관한 법, 지역 활력타운 조성,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등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경쟁적으로 공모하고 선정되어서 사업이 또 추진될 전망입니다. 본의원은 사업비가 적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다 이 기금 사업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개발 사업처럼 시설비 위주의 사업비 집행이 아니라 1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사람과 조직 양성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정책 플랫폼이 되어서 시군마다의 비슷한 정책을 조정하고 특색을 살린 정책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번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재정리해서 로드맵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 유치에 관련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공기관 대상과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정부로부터 제2기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 발표가 총선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예측 기사와 각 자치단체별 유치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이전 공공기관이 500개 이상 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일단 수도권에 위치한 360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전 기관이 500개일 수도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인구 감소 지역은 자치단체별 연대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와 논산, 부여를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18개 기초단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 조성이 아닌 기존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사활을 걸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게도 충남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1차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2차를 통해 유치해야 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국회에서 공주, 논산, 부여 등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 외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1차 이전을 혁신도시에 했으니 2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달라는 주장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혁신도시로 지정된 도청 소재지인 홍성, 예산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500곳 이상이라고 하니 충남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배 이상 받아서 혁신도시 몫과 지역 인구 감소 지역 몫을 나눠서 도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충남도가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KBS 공영방송국과 충남도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의 충남도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남도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산 집행 및 편성과 방송국 유치 완료 그리고 지방은행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KBS는 전국에 총 18개의 지역 방송국이 있습니다. 강원에는 강릉, 원주, 춘천이 있고 바로 옆 충북에도 충주와 청주가 있습니다. 오로지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11대 충남도의회에서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서울 본사 앞에서 2020년에 출근길 1인 시위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습니다. 충남은 공영방송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민영방송, 즉 MBC, SBS 같은 주요 지상파 방송국도 없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 차원을 넘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재난방송 역할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충남은 시청자들이 지상파 뉴스 의존도가 높고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 지역보다 높아서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데 충남은 디지털과 문화혁명의 대명사인 방송문화조차 없으니 참 개탄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는 지난 2004년 KBS 방송국이 폐지된 이후 충남에 20년 가까이 KBS 공영방송국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KBS 연간 수신료를 볼 때 세대수로 계산한 예측 수신료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방송국이 없는 충남에서는 월 25억 원,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수신료를 KBS에 내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3개나 있는 강원도는 227억 원, 대전은 203억 원, 세종은 48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신료는 감면 등이 있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남도민은 KBS의 봉입니다. 그러고도 뉴스 시간이 되면 충남, 대전, 세종 뉴스가 아닌 대전, 세종, 충남 뉴스가 됩니다. 2022년도에 충남에 폭우가 쏟아지고 올해 산불이 났어도 많은 방송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뉴스 시간을 배정받는다고 하면 강원이나 경북, 전북 등보다 충남이 지역 뉴스와 관련한 정보 시간이 매우 적어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이제 차라리 KBS 방송국을 유치하지 말고 공공기관이니까 KBS도 충남 총국 대신에 본사 이전을 충남으로 하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민은 광역자치단체에서 3번째로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청료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충남도 차원에서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KBS를 압박해서라도 저는 방송국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고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확정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충남만 지방은행도 없고 공영방송도 없어야 합니까? 지방은행이 있는 다른 광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를 들어보면 전북은행이 당기순이익의 10.7%인 222억 1,3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공헌 투자를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11.68%인 301억 원을, 그리고 경남은행이 12.42%인 346억 5,100만 원을, 대구은행이 13%인 510억 원을, 부산은행은 15.2%인 692억 8,100만 원을 주로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충남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금융 일자리도 없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도 없습니다. 지방은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집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산업자본, 금융자본 관련 기관 유치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됩니다. 또한 충남의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으로 충남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특정 지역자원 시설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 자부담 60%인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줄이고 지역자원 시설세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사업은 마을 주민들 협의체가 되어서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땅은 있는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자부담 기금 60%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미래에너지를 확보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업비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정 자원 시설세는 2024년부터 킬로와트시당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어서 충남도 및 해당 시군의 세외 수입이 늘어납니다. 충남도의 경우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나 단순 행사의 연례 반복 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목적에 맞도록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마을 발전소 설립 등의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좀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공익적으로 할 경우 자부담을 충남의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부담해서 미래에너지를 확보하고 마을은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공동체 사업에 쓴다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멋진 선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 도정 질문 5가지는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그리고 중앙 정책으로부터의 소외되는 충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고혜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예산의 집행과 또 앞으로의 계획, 숫자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은 질문 내용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본질문 시간 20분으로 한정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고 또 이제 질문 핵심 내용은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질문 요지서가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받았을 거고요. 저기에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지금 질문을 오늘 드렸고 미리 저 질문이 그대로 갔는데 답변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의원이 도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정책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 아니면 정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에게 정책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 제출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태흠 도지사님께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1분 22초짜리 영상을 하나 틀고 할 거니까 그걸 보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Plus connu est à toi venu, qui jette ton la frontière. Moi, j'avais pas le sou, on me chassait partout, et mon cœur était plein d'envie. 네, 김태흠 도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제 직접 운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라 화질이나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틀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동영상 지금 보셨지요? 네. 1분 22초짜리인데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오늘 도정 질문을 하는데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이 없는 동영상을 틀었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네,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다. 우리는 시청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도 한마디로 충남도민은 KBS의 봉이다. 이런 질문을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6번 국도입니다. 4차선 국도고요. 36번은 우리가 충남 대전권에서 보면 대전에서부터 보령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날 때 KBS 1 라디오가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들어갈 때 음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는 안 나오고 다시 끝나고 나오니까 나오죠. 사실 우리가 터널이나 도로에서의 우리가 재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안 나오는 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충남에 KBS 방송 총국이 있었다라면 벌써 저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곳만 터널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곳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난 그 민선 7기까지 왜 KBS 총국을 유치를 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민선 7기까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100% 지금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시는 거 100% 동의한다. 그리고 이건 제가 관철시키겠다. 관철시키겠다 하는 확실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네,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충북의 청주방송국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다른 지역에 와서 충주나 청주나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전, 세종, 충남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사실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예, 이제는 정말 KBS 2,500원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지역 방송에 지원을 해서
그렇다면 지역방송이 재난방송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방송통신망 더 느리고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대전에 그 이 방송국 출연할 때 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니까요. 그걸로 답변을 좀 대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저기 KBS 총국을 우리 유치 문제 이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이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소상하게 또 보고를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말없이 터널을 지나가는 저 영상을 틀은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말 목표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저 터널의 끝에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는지를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유치, 그죠? 혁신도시 지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아직까지 2년이 지났는데 공공기관 유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구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사실 충청남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가 튼튼하게 가고 있는데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고 10년 동안 지금 중심되지 못하고 경제만 조금 천안, 아산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튼튼하게 충남의 중심이 되어지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역시 혁신도시로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남도민은 이 홍성과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이 도청 소재지를 만들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도시 10만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죠. 그때 본의원은 그랬습니다. 도청 소재지만 혁신도시가 된 데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도청 소재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지방에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기관조차도 도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만 전주시하고 완주구나 같이 돼 있죠. 충남만 유일하게 지금 도청 소재지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혁신도시를 갖다 얹으니까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아까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달라라는 요청이 강력하게 있고 저는 총선을 통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혁신도시만 바라보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혹시 여기 홍성 예산 지역이 아닌 뭐 세종시와 가까운 정부부처와 가까운 지역에 오기를 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저는 전략을 다각도로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뭐 규정이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혁신법에 따른다라고 했죠. 따르는데 그 혁신법에 따라서 그 밑에 예외 조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무조건 제가 이 내부에 다 뭐 모든 공공기관을 갈 때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세종하고 뭐 인접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세종 가까이인데 인접한 데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세종이라는 그런 부분은 이미 알아서 지가 크는 거고, 지금 중앙정부가 다 들어와 있고, 국회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다 크는 거고, 바로 이웃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저는 그런 부분은 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요, 저도 제가 이 내포 출신도 아니고, 저도 인구 소멸 지역, 아까 예를 들은 서천을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충남 전체가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서북부권이 지금 서북부권과 그다음에 서남부권이 불균형 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도 도의사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특장을 갖고 그 특장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공공기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도에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종 결정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충남 내에서도 각 시군이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꼭 도움되는 것만은 아니고 도움되는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종시로 가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세종시가 가까우니까 주변, 이런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걸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도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저는 이 분열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로 하는 거 다 13개 시군이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제 행정구역을 분리해달라라는 요청 지금 주문을 드리잖아요. 저는 아주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늦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기관들이 혹시 충남으로 분리가 돼서 오게 될 때 이 부분도 좀 함께 검토를 적극 해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저도 청양 사랑합니다. 저는 청양만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특장들이 있습니다. 특장들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인구도 좀 더 유입이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이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대도시에 못지않게 소득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좀 탈바꿈을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청양의 이런 부분들 유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관은 청양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협의를 통해서 청양에도 공공기관 이전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가 대전하고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그런 기관은 고려를 적극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공공기관 이전 각 타 시군에서 그러고 지금 난리인데요. 이 공공기관 이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겠어요? 지역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준강제성을 띠는 거잖아요. 준강제성을 띌 때 그러면은 그나마 내려가고 싶은데 어디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자신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전과 그 다음에 우리 충남이 제일 그래도 유리하다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서 저쪽 저 전남 밑으로나 아니면 경남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충청권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그냥 뭐 일방적인 추측이 아니라 제가 이 공공기관 이 방문해서 몇 군데를 만나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보면은 이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드래프트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하고 똑같이 논 상태에서 이걸 분배를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먼저 일단 신생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배분을 좀 하고 해라.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지금 230개 정도 남았다, 몇 개 남았다 얘기하는데 내용은 저기 몇 명 안 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지 큰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다 기존의 혁신도시들이 선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답답해서 지가 왜 스포츠의 드래프트제 이 부분을 강하게 대통령부터 주요 핵심 이 부처 장관들이나 아니면은 균형발전위원회한테도 얘기하고 시도지사들 회의 때도 강하게 요구를 하냐면은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야 큰 거 몇 개라도 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몇 개라도 큰 거 몇 개도 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숫자는 비슷하게 하더라도 작은 것들 몇 개 형식적으로 주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나 아니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노리려고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마일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중앙정부에서 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 부분을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김명수 위원장님한테 좀 상세하게 좀 방문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만큼 충남 도내에서도 도내의 지역별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고 10년 동안 인구 자족도시, 10만 자족도시 만들겠다고 하고 아직도 5만도 안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까지 지금 사업을 안고 있지만 사실 변하는 건 크게 없어서 지사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부서에 저는 아니면 충남도의 기관의 이 정책적으로 업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혹시 지사님 박완서 소설가님이에요. 네.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저 박완서 소설가는 아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인데 싱하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형,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박완서 소설가님의 이 제목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9개 시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도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전체 사업이 1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별로 거의 1,000억 정도 1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2단계 사업으로 이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고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은 또 신활력 사업도 했었고요. 예전에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지금 2, 3년 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처럼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하고 이게 이제 다시 또 변경돼서 농촌 협약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거든요. 이 사업들도 이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지 않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마 수백억 정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충남도에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금 이 사업들이요, 시군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사업들을 보고 과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목적으로 삼은 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사업이라든가 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럼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인건비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면소재지가 있고 리들이 산재에 있는데 면소재지조차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면소재지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브투게더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정책 사업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그런 정책으로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걸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열거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소멸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목에는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근데 효과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옳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고요. 제가 2006년도 7년도에 충남 정부부지사를 할 때 당시에 이완구 지사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의 이 이제 불균형이 와서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그때 도입했거든요. 도입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고 좀 보완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내용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도 균형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쓰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충남 보령에서 대천 해수욕장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서 매각이 쉽게 안 되니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부분을 이자로 쓰는 경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이건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은 뭐 하고 있냐, 아니면은 도의원님들은 이걸 못 보냐, 이런 농담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그렇고, 이건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이제 소멸기금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대로 지금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김명숙 의원님 말씀에 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충청남도가 이 정책 플랫폼 역할을 저는 잘 제대로 해야 이 사업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다음에 함께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을발전소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내년에부터 사업비가 대폭 우리가 이제 세입이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답게 이런 정책 사업들, 특징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게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높게 산정된 것은 좀 이익이 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타 시도 이런 부분들을 봐서
뭐 우리 저 슬로건이 힘센 충남인데 뭐 이 타 지역보다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게요. 제가 지역 자원세를 제가 인상을 시키고 하는 그 법안들도 내고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몇 가지 제가 그래도 좀 결과적으로 좀 잘한 거 있다, 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 외에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30%인가 25%인가 우리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 이제 지역으로 가고 아마 그럴 텐데요. 이 부분은 좀 효율성 있게 좀 써야 된다. 그리고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써야 된다. 인프라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도민들의 그런 거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 줄이고 도에서 좀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